이 가스켓 하나를 이렇게 포장함으로써 배송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포르쉐? 가스켓이 휠 연료도 없잖아요. 네. 휘어갖고 막 반품 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 유럽 차들은 친환경 플라스틱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이 포장지도 친환경 종이 막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현대기아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에어컨이나 박스 같은 것들 친환경으로 해서 포장지 바뀌고. 내 생각에는 일반 그냥 박스인데 펼친 것 같아요. 포르쉐 박스 테이프 갖고 싶다. 그 카이엔이 진짜 포르쉐 혁명적인 그런 차인 거 아세요? 우리가 포르쉐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911과 박스터. 걔네들을 있게 만들어준 애가 이 카이엔입니다. 카이엔 1세대는 2002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8, 90년도에 911 모델이 공랭식에서 순행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팬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 전통을 이어가지 않냐? 그때 적자 경영에 포르쉐가 힘들어했어요. 죽기 살기로 해서 만든 게 카이엔입니다. 근데 포르쉐에서 만든 첫 SUV가 출시하자마자 첫 해에 55,000대가 팔렸어요. 되게 많이 팔렸네요. 첫 네. 출시치고는. 카이엔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못생겼어요, 사실. 초기에 나왔던 모델은 3.2 가솔린 모델이 장착이 돼 있었는데 1세대도 1.5세대가 되고 이전엔 4.6리터로 알고 있어요. 4.8로 배기량 업도 하고 V8 가솔린을 이용해서 수많은 모델들이 생겼죠. 그런 판매 수익으로 718과 911을 여태까지 만들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또 소형 SUV가 나왔죠. 마칸도 출시되고 이제 세단용에서 파나메라도 출시되고 많은 분들이 포르쉐 하면 미드십 엔진이다, 미드십 차다 하지만 사실 이 포르쉐를 여태까지 있게 만들어준 건 이 카이엔입니다. 이 모델 2세대는 지금 옆에 이것도 있잖아요. 카이엔 3.0 디젤입니다. 이 차량부터가 이제 대대적인 포르쉐에서 이 카이엔이 주목받게 된 시점이었을 거예요. 이때 2세대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중에도 가솔린 모델들도 많이 팔렸지만 3.0 디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폭스바겐과 아우디와 포르쉐가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판매 대수는 폭스바겐이 한 300 몇만 대를 판매했대요. 그리고 아우디는 한 100 몇만 대 이렇게 판매를 했겠죠. 근데 포르쉐는 25만 대 정도를 판매했대요. 근데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폭스바겐 그룹 내에 있어도 포르쉐는 지 역할을 잘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뽐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왜 누유를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진공 펌프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여기가 마모가 일어나는 거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운행상에 문제 있었던 건 아니니까.
면발 잘 됐어요. 짜장면 한 그릇. 뭔 소리지? 엔진 마운트도 상당량 많이 눌려 있습니다. 댓글 보니까 평화산업에서 만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벨 보니까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마운트가 좀 이렇게 갸우뚱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요거는 엔진 브라켓과 멤버의 형상에 따라 좀 달라져요. 좌우측이 그래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요. 수평하고 수평이 아니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각도로 인해서 변화가 크게 주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엔진에 누워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변화가 커질 수는 있어요. 마치 BMW의 실키6나 4기통처럼 하중 자체가 눌리는 게 조수석이 더 많다 보니까 조수석이 빨리 눌리는 경향이 있고, 조수석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G바디 같은 경우에는 엔진 마운트가 떠요. 스포츠 모드나 혹은 조금 악셀링을 전개했을 때 엔진이 들썩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벤츠들도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엔진의 각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이 엔진 마운트의 좌우의 편차는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잖아요. 이런 대칭 상황에서는 이 좌우가 당연히 같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진 각도에 따라서 엔진 마운트의 내구성 차이가 좌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V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가운데 딱 잘라서 완벽한 대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엔진 마운트의 노후가 빨리 온다라기보단 무거워서 많이 주지 않는 좌우가, 차주님들이 아침에 시동 거실 때 알아요. 들쳐진다라는 거는 엔진이 매달려 있을 때 얘는 멤버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쳐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엔진 마운트의 갭이 많이 차이가 나면은 달랑달랑 거립니다. 그럼 이 들쳐졌을 때 타격음이 나요. 그러니까 BMW들은 시동 걸 때 더럭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난 차량들은 엔진 마운트가 죽었다고 보면 돼요. 주행할 때만 무게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장착되는 시점부터 이제 무게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체 주기를 키로수보다는 연수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연수로가 맞아요. 키로수는 안 타더라도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세월에 의해서 내려가요, 고무가. 제가 경험상 우러러 봤을 때 4, 5년 정도 돼요. 그보다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엔진 마운트는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을 때는 크게 체감은 못 하는데, 엔진의 진동이 너무 많을 때, 혹은 이거 못할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교체하시면 기대 이상의 이 체감을 느끼실 겁니다. 잘 나왔다. 이게 이제 오일 압력 센서예요. 오일 압력 스위치라고도 하고, 오일 압력 스위치도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경고등상 특이사항도 없었고 오링만 교체해서 끼면 될 것 같아요. 오링도 중요한 게, 오링에서 누설이 생기면 압력을 제대로 검출을 못 하겠죠. 그래요. 실이 이분하게 익었나요? 너무 이분하게 익었습니다. 합격입니다. 기존 거에는 실리콘이 발려져 있지는 않았는데 바름으로써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미세한 틈 하나 때문에 누유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됐어. 앞으로 밀어줘 이제. 됐다. 들어갔다. 와 뭐야 이 그래도 이 친구들은 좀 친절한 것 같아요. 배출구가 있으니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전자 모터가 달려있는 전자 제어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고 상시 사륜 기계적인 트랜스퍼 케이스도 있어요. 전자 제어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면 모드에 따라서도 주행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모터가 제어함에 있어서 앞에 구동 배분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런 제어를 세밀하게 한다라고 보면 돼요. 요즘은 LSD도 뒤에 좌우측을 각자 제어하는 모터가 하나씩 들어가서 후륜 디퍼런셜도 모터가 두 개 들어가는 타입들이 있어요. A45 AMG나 CLA45 AMG나 이런 차량들도 이런 모터가 뒤에 디퍼런셜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클러치와 체인을 이제 교체를 진행할 건데 교체함에도 나중에 이 모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면 똑같아집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작거려. 우왔다. 지금 보시면 플레이트가 많이 갈린 흔적들이 보이죠. 오일을 새 거라고 묻은 게 아니고 갈린 흔적들이 많아요. 얘는 심지어 원형의 줄 기스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립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다 오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순서가 이겁니다. 오일 관리가 안 돼서 마찰력을 잃고 오일의 윤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플레이트가 한 장 한 장씩 해서 0.1mm만 달아도 총 7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0.7mm가 깎이는 거예요. 그만큼의 갭 차이를 이 모터가 제어를 하고 제어 범위를 넘어선 이후에는 깎인 만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걸 측정을 해볼게요. 얼마나 갈렸는지. 20.2mm 정도 나오죠. 20.23mm 20.44mm 나옵니다. 0.2mm가 준 거예요. 0.2mm가 줄었다는 건 조금씩 전반적으로 깎였다. 이게 그때 부러졌었던 그 부품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경화에 의해서 부러지는 것들은 미리미리 예방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공기량 관련된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 가지고.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다행히도 잘 끝났습니다. 엔진 한 번 더 내렸어요. 냉각수가 이상한 데서 새가지고 그래서 엔딩이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 돼서 한번 같이 타보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냉각수 관련해서나 오일 누유에 관련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조기에 잡아야 돼요. 조기에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선에서 빨리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포르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아무리 타도 냉각 수온이 90도 고정이에요. 그만큼 열을 빨리 올려주는 뭐 로직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열도 빨리 올려주고 올라갔다 싶으면 유지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성능이 좋다라고 하고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오, 이게 또 BMW나 벤츠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SUV의 팔기통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저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카이엔이나 이런 차량들은 PDK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 차량이 아이신 8단 미션이잖아요. 미션이 다 말아먹은 뭔가 엔진은 불타오르고 나 겁나 빨라 하고 있는데 미션이 축 처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승차감도 차고 높은 파나메라 같아요. 무게 롤 중심 자체가 살짝 위에 있는 듯한 느낌? 우리가 배를 타면은 배는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회를 할 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차라는 거는 무게 중심이 롤 센터가 상당히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회 시에 해도성이 좋다라는 게 무게가 저 밑에 깔려있는 스포츠카들 바닥을 기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코너링에선 제일 좋습니다. 아따, 확실히 승차감이 좀 하드한 반면에 고속 안정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유 작업하고 관련된 자질구레한 것들을 수리를 많이 했는데요. 이 차량은 그래도 운이 좀 많이 좋은 케이스예요. 엔진에 내부 스크래치가 없어서 정비에 가치가 있었던 차량인데 꼭 엔진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내부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비슷한 차량이었는데 이제 4.8 터보 차량이었는데 내부 스크래치가 있어갖고 차량 수리를 좀 진행이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마실용으로 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관리나 혹은 메인터넌스 관리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소모품들도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면 천년만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타실 겁니다. 영상이 3편까지 이어져 갔는데 3편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후에 또 제가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